안녕하세요.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.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에도 상투적이긴 하지만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뜻한 바도 잘 이루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치과용 금에 관한 내용입니다. 요즘 이제 금이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또 입안에 금이 보이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예전만큼 금을 이용한 보초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.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. 금리를 했는데 왜 색깔이 다르냐? 난 더 노란 게 좋은데 금리를 했으면 노래야 되지 않냐? 왜 이거는 노랗지 않고 약간 흰빛이 난다라든지 금 함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? 이제 이 치과용 금 합금에서 금 함량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. 이 금이라는 재료가 100% 순금 24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이란 재료가 무른 재료예요. 무르고 다만 이제 저희가 쉽게 조작할 수가 있고 또한 녹여서 이제 주조를 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이제 주조 정확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일반적인 금속보다는 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이제 녹여서 다시 이제 치과용 금리나 아니면 금 인레이 등을 만들 때 되게 잘 맞아서 주조 정확도가 높아서 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금은 저희가 이제 금 함량에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타입 1, 2, 3, 4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일반 금합금 회사에서는 A 타입, 슈퍼 A 타입, PT 골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기억하실 거는 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만큼 주조 정확도가 올라가고 대신에 이제 물성이 약간 떨어집니다.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물렁물렁해진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 인레이를 제작할 때는 인레이라는 재료가 치아가 있으면 치아를 깎아서 여기다 끼워서 붙이는 재료잖아요. 인레이라는 치료가 깎아서 딱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 인레이를 만든 재료가 단단하면 이 단단한 금속이 여기 들어가면서 치아를 양옆으로 벌리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 인레이를 하고서 장기간 시간이 지나며 치아에 크랙이 오는 현상들이 가끔씩 보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. 너무 이게 금 인레이 재료가 단단하면 치아를 양쪽으로 벌리려는 힘을 가하니까 크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금 인레이를 만들 때는 금 함량이 가장 높은 걸 써요. 일반적으로는 금이 83%에서 많게는 한 87% 정도까지 들어있는 거의 순금까지는 아니지만 순금에 가깝게 무른 고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금속을 써서 그렇게 되면 인레이 금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살짝 걸리는 데가 있더라도 금 자체가 이제 마모가 되면서 들어가지 치아를 벌리려는 힘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래서 금 인레이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가장 높은 함량을 갖고 있는 금을 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이 있잖아요. 크라운은 치아를 깎아서 전체를 덮는 치료인데 크라운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75% 정도 되는 금을 썼을 때 이제 굉장히 높은 함도의 금 함량을 갖고 있는 금을 사용한 거고요. 요즘에는 한 55% 정도 되는 금 함량이 55% 정도 되는 그런 금 합금을 이용해서 크라운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제 색깔은 금 함량도 금 함량이지만 금이 예를 들어 75%다. 그럼 나머지 25%는 다른 색의 금속들이 들어가잖아요. 이 중에서 노란 빛을 내는 금속 합금이 들어가게 되면 금 함량과는 상관없이 색깔은 어떤 건 더 노래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약간 하얗게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색깔이 노랗다고 해서 반드시 금 함량이 높은 거는 아닐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기능을 하는 데 맞춰서 적절한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금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이제 브릿지까지는 잘 안 하는데 임플란트가 많으니까 금으로 된 브릿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브릿지는 이제 3개가 연결된 거잖아요. 그만큼 길어지고 더 높은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브릿지를 만들 때는 75%짜리 이 금을 사용할 수는 없고 이거보다 금 함량이 낮지만 다른 단단한 합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재료 자체의 강도가 올라가는 한 50에서 55% 정도 되는 금을 이용해서 브릿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예전에는 이제 부분틀리의 금속 프레임 부분도 금으로 만든 경우도 있었는데요. 이때는 이제 금 함량은 이거보다 좀 떨어지되 다른 금속들이 들어가서 강도를 보강한
그리고 금이 그래도 메인이기 때문에 주조 정확도는 높은 이런 이제 금속을 쓰고 있습니다. 일단 대략적으로 금으로 된 수복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그 보철물의 사이즈가 커지고 수복물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그만큼 이제 강한 강도가 필요하니까, 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금의 함량은 좀 떨어지고 그만큼 다른 이제 합금이 많이 들어가서 강도를 보강을 하게 되고요. 인레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고, 이거는 인레이는 단단한 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치아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, 어떻게 보면은 좀 무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인레이로 갈수록 금 함량이 높아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도는 점점 커지고 대신에 이제 금 함량은 떨어지겠죠. 그래서 중요한 거는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치과에서 금이라는 거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고 형태를 회복하는 하나의 그냥 치과용 재료일 뿐입니다. 금 함량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지가 않고, 그냥 정확하게 주조가 돼서 정확한 주조를 통해서 잘 맞는 보철물이 제작이 되고 그게 입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 재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지, 금을 뭐 노란 금을 써야 더 오래 쓸 수 있고 하얀 금을 쓰면 더 안 맞고 막 망가질 것 같고,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선입견일 뿐이죠. 제가 예전에 그 크라운 재료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,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느냐가 그 보철물의 치과 치료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거지, 뭐 금이 많이 들어간 걸 쓰고 좋은 재료, 물론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면 재료가 좋아지면 그만큼 더 좋겠지만, 수복물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그 금 함량의 수치와 용도가 다 다르니까 딱 거기에 맞는 그 적응증을 갖고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면 오랫동안 쓰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그 치과용 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어요. 그래서 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, 특히 어르신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보고자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정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, 올해에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동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